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적한 밤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흩어져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집안은 어둠 속에서도 고요함이 가득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우리 집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추억을 품고 있었고 벽에 걸린 앤틱 시계는 집안의 시간을 지켜주는 듯했다. 그 시계는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먼 도시에서 구입해 오셨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현대적인 디지털 시계가 흔하지 않았기에 모두가 이 고풍스러운 시계에 애정을 가졌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는 우리 가족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 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 있을 때면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시계는 갑작스레 멈췄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평소와 같은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계에서 나던 똑딱거리는 소리가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시계바늘은 멈춘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가 왜 멈췄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바라보았다. 시계의 바늘은 정확히 오후 11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시계를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 마당에서 낮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강아지 바람이었다. 평소에 밤에는 조용하던 바람이 갑자기 길게 그리고 힘껏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듯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바람,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바람은 내게 다가오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울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리 불안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다. 나는 그런 바람의 모습을 보며 묘한 소름이 돋았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바람이 이렇게까지 우는 건 처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람은 계속 울부짖었고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다. 시계는 멈춘 채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순간 갑자기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전해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이 시계가 멈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잃은 그 순간 강아지 바람이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시계는 똑같은 시간에 멈췄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도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무언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집 안에 머물렀다. 바람은 계속해서 때때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단순한 동물의 짖음 이상으로 느껴졌다. 마치 우리 가족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먼지 하나 없고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는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침대 위에는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누워 계셨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왜 그 시계가 멈췄을까? 왜 바람은 그 밤에 그렇게 울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인연의 시작일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과 이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바람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멈춘 시계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나는 이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바람의 울음, 멈춘 시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분명 우리 가족과 깊게 연결된 무언가였다. 그날 밤부터 나는 꿈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리고 내 안에선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밤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그 밤의 울음소리와 멈춘 시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듯 집안을 맴돌았다.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다가왔겠지만 이젠 어딘가 초조한 눈빛으로 창밖을 자주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이 나왔다. 먼지가 내려앉은 채로 누렇게 바랜 그 책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계가 멈추는 그 순간 세상도 멈춘다. 진실은 시간을 넘어 나를 부른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이 시계와 어떤 신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일기장은 계속 이어졌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겪은 이상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다. 며칠 전 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울었고 시계는 미동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글에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는 뭔가 큰 비밀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시계, 바람과 연결된 무언가의 열쇠임이 분명했다. 그날 낮, 나는 마을 도서관에 갔다. 할아버지가 적은 신비한 경험과 관련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옛 신문 기사사, 전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조사했다. 그중 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50년 전 이 마을에는 시간이 멈춘 날이라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 그날 마을의 모든 시계가 한순간에 멈췄고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때도 강아지 울음소리가 밤새 퍼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 기사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 다시 우리 가족과 연관되어 나타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바람이 계속해서 내 옆을 졸졸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나를 지키려는 듯했다. 바람의 눈빛에서 묘한 결의가 엿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봤니? 거기에 적힌 걸 보고 난 기분이 이상했어.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겪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았어.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예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밤마다 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어. 그는 항상 시계가 멈추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했지.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메시지? 누구에게? 왜? 그날 밤 나는 바람과 함께 집을 순찰했다. 갑자기 바람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이었다. 나는 바람을 따라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다. 거기서 나는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희미하게 적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라. 시간이 다가온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바람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시간과 운명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바람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던 그날 밤, 나는 숨을 죽이며 작은 종이 쪽지를 손에 꼭 쥐었다. 진실을 마주하라. 시간이 다가온다.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내 삶과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무거운 무언가임이 분명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이 쪽지를 들고 집안을 조심스레 돌아다녔다. 바람은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며 마치 무언가를 찾듯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시계가 있는 거실로 나를 이끌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 시계는 며칠 전부터 멈춰 있었다. 나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계 뒷면에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문은 희미한 손자국과 함께 금이 가 있었고 열쇠 구멍이 있었다. 이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중얼거리며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 열쇠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진실을 찾으려면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나와 시간을 연결하는 끈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열쇠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다. 그저 오래전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이라며 조심하라고 했다. 다음 날 나는 할아버지가 자주 다녔던 작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도구들과 서류들로 가득했다. 먼지를 털며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와 함께 세월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열쇠는 너를 지킬 것이다. 시간은 내 편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열쇠를 손에 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나는 시계 뒷면의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는 작은 메모와 또 다른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찾는 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다. 바람이 불 때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고 바람 속에서 낡은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오래전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악이었다. 나는 음악 소리를 따라 집 뒤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근처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 근처를 살폈다.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우물 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꺼내 열자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들과 함께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도는 이 마을과 주변 지역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지도 한가운데에는 비밀의 장소라고 적힌 표시가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단서였다. 나는 이 비밀의 장소를 찾아가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여러 질문이 가득했다. 왜 할아버지는 이런 비밀을 숨겼을까? 그 비밀이 우리 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음 날 나는 지도를 들고 비밀의 장소를 찾기 위해 나섰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숲을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숲속은 조용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숲 깊숙이 들어가자 나는 낡은 돌담과 함께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그려진 그림과 닮아 있었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에 맞춰 보았다. 열쇠가 들어맞으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문 안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작은 지하실처럼 생겼으며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림들은 시간과 바람,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했다. 벽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시간과 함께 흐르며 바람 속에서 깨어난다. 너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 문자를 응시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람이 지하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바람 속에서 익숙한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은 공포도 슬픔도 아닌 강한 결의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 우리 가족의 진실과 평화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모른다.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지하실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림들 중 한 장이 유독 내 눈을 끌었다. 그것은 오래된 시계와 함께 울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었다. 강아지의 눈에서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며 무심코 입술을 떼었다. 할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그때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하며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또 한 번 스며들며 창밖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하실 안쪽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고 위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열쇠가 필요했다. 갑자기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나에게 건네던 은색 열쇠였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고 지갑에서 조심스레 그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의 열쇠를 맞추자 삐걱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읽는 너에게 나는 진실을 전한다. 이 상자 안의 비밀은 너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이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잃어버린 기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손바닥만한 돌멩이가 있었다. 돌멩이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 시간이 멈춘 그 순간 너도 마주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상자를 꼭 쥐었다. 그때 문득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랑과 배신의 시작. 나는 마음이 무거워지며 그 의미를 곱씹었다. 할아버지와 강아지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그 비밀이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임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이야기가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내 방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간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단다.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였어. 하지만 그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지. 그 상처가 이제 다시 열리려 하는 거야.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수호자라니? 그리고 그 상처란 무엇일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강아지는 마을의 전설과도 관련이 있어. 그 전설에 따르면 시간이 멈추는 순간 강아지의 울음이 들리면 그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 나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지하실로 돌아가 상자 속 돌멩이를 들고 사진과 편지를 다시 살폈다. 돌멩이 문양은 마치 시간의 흐름과 연결된 듯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의 끝까지 가야만 한다.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남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과 마주하며 나는 내 자신의 과거와도 싸워야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집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누구지?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며 집안 모든 전등이 꺼졌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숨결을 느꼈다. 깜깜한 어둠 속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존재를 찾으려 애썼다. 내 손에는 여전히 돌멩이가 있었고 그것의 냉기와 무거움이 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집안은 전등이 꺼져 적막했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그 순간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등 뒤로 스며드는 듯했다. 누구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숨결은 점점 가까워졌고 공기 속에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몸을 돌려 어둠을 뚫고 전등 스위치로 다가갔다. 손이 닿자마자 찰나의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방 한가운데에 서 있던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흐릿한 형체의 그림자였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공허한 눈동자와 차가운 미소를 지닌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너는 누구냐? 나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 그림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밝히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 비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 집과 너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 비밀을 알고 싶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줘. 그림자는 손을 뻗어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돌멩이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빛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따뜻했고 나는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듯한 감각이었다. 돌멩이를 따라가라. 그것이 너를 진실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길은 쉽지 않다. 그림자가 사라지자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돌멩이를 품에 꼭 쥐고 지하실을 나섰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다. 어스름한 빛 속에 집 주변 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더 필요했다. 할머니는 내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것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돌멩이는 마을의 옛 전설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시간의 수호석이라 불렀지. 그것은 시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할아버지는 그 힘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단다. 하지만 그 힘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왜 할아버지는 그 힘을 숨겼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다. 그 힘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할아버지를 쫓았고 결국 그날 그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죽음, 강아지의 울음, 멈춘 시계, 그리고 그림자까지. 모두 이 시간의 수호석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그 돌멩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 그리고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집 앞에서 강아지 울음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 울음은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의 노래처럼 들렸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밤은 깊어가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여전히 손에 쥔 시간의 수호석의 무게를 느끼며 마음속에 퍼지는 불안과 기대감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처럼 이 돌멩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조종하는 비밀스러운 힘을 지녔고 그 힘은 이미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나는 할머니가 알려준 옛 문서들을 꺼내들었다. 종이들은 오래되어 누렇게 발았지만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힌 글자는 또렷했다. 시간의 수호석을 둘러싼 전설과 경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수호석을 잘못 사용하면 시간의 흐름이 뒤틀려 현실이 붕괴된다. 하지만 올바르게 다루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돌멩이를 숨기려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힘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선택을 했던 걸까? 그리고 그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나? 새벽녘 갑자기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다. 그건 이전과 달리 절박하고 날카로운 울음이었다. 나는 재빨리 강아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에는 희미한 빛이 깜박이고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어젯 봤던 그림자와 비슷했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손짓했다. 따라와라.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밖으로 나섰다. 강아지는 나와 함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는 길을 안내했고 우리는 마을 외곽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허가 있었다. 그 폐허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지만 무엇인가 신비로운 힘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다. 그림자가 말했다. 나는 폐허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돌멩이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수호석을 조심스럽게 그 구멍에 넣었다. 그 순간 돌멩이에서 눈부신 빛이 퍼져 나왔고 주변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곳은 과거의 마을이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가운데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보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나는 속삭였다. 그는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고 곧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감추었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나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시간마저도 건드린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돌멩이는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과거의 그림자와 맞서 싸우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의지를 완성하는 것. 그 순간
강아지가 또 한 번 짖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긴 울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 돌아온 현실은 전과는 달랐다. 시간의 수호석이 내 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직접 본 그 경험은 내 안에 불가능할 것 같던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다. 나는 곧바로 그날 밤의 기억을 정리하려 애썼다. 왜 할아버지는 과거로 나를 이끌었을까? 그 순간 그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강아지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더욱 맑고 날카로워진 듯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는 동반자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침착했고 내 손에 쥔 시간의 수호석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손자야. 그건 시간 그 자체를 관장하는 힘이 깃들어 있단다. 너도 알겠지만 시간은 한번 꼬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시간의 미로 속에 갇혔어. 그리고 너는 그 미로를 통과할 열쇠란다.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쳤다. 시간의 미로라니, 그것은 무슨 뜻일까? 도대체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다시 폐허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나는 한 권의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다. 낡고 먼지 쌓인 그 책은 시간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함께 그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한 문장이 내 눈길을 끌었다. 시간의 미로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에 빠지면 영원히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실 찾는 자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나는 노트를 꽉 쥐었다.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짖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을 가리켰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나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강아지는 폐허를 벗어나 근처 숲속으로 달려갔다. 어두운 숲은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지막하고도 의미심장한 속삭임이었다. 시간은 너를 시험한다. 그 미로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마음의 모든 어둠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나는 얼어붙은 듯한 몸을 움직여 그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내 앞으로 뛰어들어 길을 막았다. 조심해. 여기부터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뭔가 거대한 힘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 길이 단순한 숲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뒤얽힌 미로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아지와 함께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의 미로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점점 흐려졌다. 숲은 점점 짙은 안개에 휩싸였고 나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강아지는 나를 놓치지 않으려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그의 존재가 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이곳은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의 무덤일지도 몰라. 나는 속삭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걷던 중 갑자기 발 아래에서 땅이 흔들리며 깊은 함정이 열렸다. 순간 나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빠져내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한동안 무중력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닿았을 때 내가 떨어진 곳은 낯선 방이었다. 벽에는 낡은 시계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모두 멈춰 있었고 각각의 시계는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너도 시간을 거슬러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놀라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그곳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은 분명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누구야?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시간의 미로를 지키는 자. 네가 찾는 답도, 네가 두려워하는 진실도 여기 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질문했다. 할아버지께서 이 미로에 갇혔다고 했어. 그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시간을 조작하려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시간을 바꾸려는 자는 미로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시간의 수호석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열쇠일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저주일까?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여기서 나가려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주해야 한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할아버지를 구하는 것뿐이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시작하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갑자기 방 안의 시계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의 소용돌이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어둠과 빛이 뒤섞인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했다. 그 순간 내 앞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나타났다. 그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내 선택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 과거의 내가 말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미래의 내가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다. 그래, 나는 준비되었어. 그러자 세 인격은 하나로 합쳐지며 나는 미로의 중심으로 이끌렸다. 그곳엔 거대한 시계탑이 있었고 시계바늘은 멈춰 있었다. 이 시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여인이 말했다. 너의 선택이 이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손에 쥔 시간의 수호석을 시계탑 중앙에 올려놓았다. 순간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고 나는 미로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간은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구하고 시간을 바로잡겠다. 그 순간 시계탑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로가 서서히 사라지며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미로에서 돌아온 후 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점점 불확실해졌다. 시계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움직임은 불안정했고 내 마음도 흔들렸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은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미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어두운 안개가 아닌 밝은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시간의 수호석을 통해 너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이 멈췄고 당신은 미로에 갇혔어요. 그걸 풀 방법은 뭔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며칠 후 나는 가족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과거, 가족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품고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엔 많은 고통이 있었다. 그가 떠난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상처들을 마주하며 용서와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럴 때마다 강아지는 내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강아지가 갑자기 낯선 방향으로 뛰어가며 짖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놀랍고도 두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 오래된 상자가 땅에 묻혀 있었고 그 안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가 겪은 고통과 비밀, 그리고 그가 시간을 멈추게 한 이유가 적혀 있었다. 그는 시간을 멈추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멈추고 싶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오히려 시간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자신을 미루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망을 알게 된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시간을 바로잡고 가족을 치유하겠다. 하지만 그 순간 일기장 속에서 이상한 글자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일기장에서 빛나는 글자를 바라보던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주문과 함께 미로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내가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이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흐른다. 사랑과 용서로 그 흐름을 다시 연결하라.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되새기며 일기장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낮게 으렁거리며 한 곳을 응시했다. 나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 바로 집 뒤편, 오래된 시계탑 아래였다. 시계탑의 바늘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몇 초마다 멈췄다 움직였다를 반복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손에 든 주문을 천천히 읊조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계탑이 점차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마치 시간이 뒤엉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곳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내가 왔구나. 그가 말했다. 시간은 우리를 시험했지만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미래를 열어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시간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내 곁에서 짖으며 뛰어올랐다. 그 짖음은 희망과 결단의 외침 같았다. 나는 시계탑을 바라보며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순간 주변의 시간이 풀리며 찬란한 빛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깨끗이 정리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다. 그 후로 강아지는 매일 나와 함께 시간을 걷는다. 그 짖음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시간의 의미는 마음속에서 흐르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었다.